알았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이중국적자 이스라엘하고 미국의 이중국적자인 알렉산더 이단이란 젊은이가 이번에 하마스에 의해서 풀려났거든요. 트럼프 행정부가 특별하게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한 사람을 구한 겁니다. 젊은이를. 여러분들 이 젊은이들을 이렇게 구한 겁니다. 구한 현지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받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엉뚱하죠. 엉뚱한데 미국의 여러분들 지금 국방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미국의 국방 예산이 바이든 행정부가 2025년도에 국방 예산이 849억 달러 이번에 여러분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액을 해가지고 1조 달러를 올렸습니다. 1조 달러. 1조 달러 하면은 대개 원화로 140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바이든이 2025년도 미국의 여러분들 국방 예산으로 올린 것이 849억 8천만 달러니까 대개 원화로 환산하게 되면 1189조죠. 그래서 이렇게 천조국이란 표현이 등장하게 된 게 미국의 국방비가 1000조 원을 넘는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미국의 우파 유튜브인 천조국 발행이 같은 이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미국 신민 이렇게 하면은 그거 하니까 천조국 신민.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난 2월 26일 날 미국 영주권을 70억 주면 팔겠다 이렇게 이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해 가지고 사람들이 참 장사꾼이다 그렇게 욕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투자인민을 10억 정도 하게 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70억을 올린 겁니다. 그게 2월 26일입니다. 2월 26일인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4월 4일 날 에어포스 원 기내에서 그 골드 비자를 공개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 에어포스 기내에서 70억 원대 영주권 카드인 골드 카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부자니까 본인이 1호 카드를 사겠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다른 부자들이 지원하면은 팔겠다. 첫 구매자가 누구냐? 나고 두 번째는 누구냐? 모르겠지만 일단은 내가 첫 번째다. 이렇게 10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비난은 또 많이 받지만 일단 본인이 한다고 하면 약속했으면 해내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사람들이 화제가 됐는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천조국 시민들이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니까 이 젊은이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미국의 중동 특사를 보내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스티브 윌코츠인가는 그런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젊은 사람을 구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지 않고 하마스하고 직접 협상을 해가지고 석방된 인질 에단 알렉산더 이중국적자입니다. 이스라엘 국적도 갖고 있고 미국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You are the only reason I'm here. 여러분들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석방된 젊은이에게 당신이 내가 여기에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랜 여러분들 인질 생활했는데 굉장히 사람이 건강하네요. You are the only reason I'm here.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런 대화하면서 얼마나 여러분들 유머스럽게 이야기하는지 이 젊은 친구한테 아니 당신이 내가 여기에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이유다. 이 젊은 사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40년 지기를 특사로 파견해가 하마스하고 직접 이런 타결을 한 겁니다. 에단 알렉산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과 이야기한 게 상당히 긴장이 된다. 에단. 왜냐하면 당신이 내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단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미국 교육은 그렇게 주눅들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미스터고 나도 미스터니까 젊은이가 대통령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아무 여러분들 꿀리는 게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유머스럽게 이야기하는지 내가 당신하고 이렇게 전화하는 것이 너무나 좀 떨리는데 왜냐하면 당신이 세계적으로 내보다 더 많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정말 참 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단 알렉산더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You are the only reason I'm here. 얼마나 멋있습니까? 국민 하나 젊은 사람 이중 국적 미국 시민과 이스라엘 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이중 국적인 알렉산더 에단 이 젊은이에게 이렇게 이런 극찬을 겁니다. 당신이 내가 여기에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유일한 이유다 이야기죠. 그리고 You saved my life. 여기 에단이 여러분들 당신이 내가 여기 있는 유일한 이유 당신에게 진짜 고마워한다. You saved my life. 그러니까 트럼프 하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미국인이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는 당신을 이렇게 여러분들 테이크케어할 것이다. 돌볼 것이다. 당신 부모님들이 참 믿을 수 없을 만큼 용명스러웠던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에단이란 젊은 친구가 이런 대통령 함께 공치사를 하는 것도 멋지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당신이 미국인이고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고 우리가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 부모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다. 사람 한 사람 젊은 사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이런 노력 물론 정치적으로 여러분들 이득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자국민 자기 나라 백성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죠. 자기 나라 국민들에 대해서 이런 경험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 새벽에 앤드류 공군기지에 도착할 때 그 새벽에 1시 2시에 영부인하고 여러분들 일기 때 트럼프 일기 때 대통령하고 다 여러분들 공항으로 가지 않습니까? 1시 때. 당신이 미국인이다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당신을 구해야 될 책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야콥이라는 분이 올린 글인데 이걸 빌 에크만이라는 투자가가 여러분들 다시 포스팅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하는 겁니다. 자국 시민들 자기 나라 국민들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야기죠. 당신이 내가 여기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대통령께서 내 생명을 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답하는 게 당신은 미국인이고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며 잘 돌볼 것입니다. 당신 부모님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간단한 사례지만 공직을 맡은 사람하고 국민과의 관계가 어떤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미국을 찬양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훌륭한 것 좋은 것을 우리가 공유하자는 겁니다. 공직자는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직책인 겁니다. 적국의 여러분들이 인질로 잡히는 한 젊은이를 구하는 것이 대통령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었고 왜냐하면 당신이 미국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당신을 구해야 된다 이야기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기억하시네요. 마크 웨버님이 트럼프 일기 때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한국계 미국인들이 앤드류 공공공항에 도착해서 새벽에 1시가 2시에 영부인하고 함께 여러분들 나가지 않습니까? 비행기까지. 트럼프는 에단이 미국 시민인을 강조하며 정부가 그를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에단의 부모에 대한 존경을 표하고 가족 전체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이걸 보면 여러분들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에단은 2023년 10월 7일 날 하마스의 공격 당시 가자 지구에서 억류된 250명 이상의 인질 중 한 명이고 19개월간 억류 끝에 2025년 5월 달에 석방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40년 직인 스티브 위코프 중동 특사가 하마스와 직접 협상을 해가 인질을 여러분들 그냥 풀려나도록 한 겁니다. 자기 나라 국민을 아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야콥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올린 글을 보게 되면은 파티 하마드 하마스의 시니어 공직자가 하마스가 자기 나라 국민들을 인간 방패로 쓰는 것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과 어린이와 노인들을 인간 방패로 써왔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갈구합니다. 당신들이 삶을 갈구한 것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극명하게 이런 대비가 되는 겁니까. 파티 하마드 여러분들 하마스의 고위공직자는 하마스가 여성 어린이 노인 등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이인 겁니다. 자, 여러분 다음은 미국의 깊은 고민입니다. 이번에 이제 무디스가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낮춘 겁니다. 이제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한국도 여러분들 잘 못하면은 신용평가회사가 가장 겁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미국도 내려버리는 겁니다. S&P가 2011년도에 여러분들 미국 신용등급을 낮췄고 피치가 2023년도에 그리고 무디스가 2024년도 11일 아닙니다. 이거는 틀린 겁니다. 바로 엊그제 내린 겁니다. 최고 등급 지위를 잃은 겁니다. 아마 5월 11일인가 10일인가 그렇게 낮췄을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경제에 대한 안목을 좀 넓힌다는 차원에서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중앙일보가 기사를 간단 명료하게 잘 정리된 기사를 내보냈네요. 최고 등급 지위를 잃은 미국 국채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죠. 해설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미국 국채의 안전자산 왕자가 위태롭다. 위태롭까지는 안 되고 조금 의문을 갖고 있다. 이제 채권 가격이 예를 들면은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은 재정 적자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미국 재무부가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하게 되면은 시장에 여러분들 채권이 쏟아져 나올 테니까 채권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은 채권 가격하고 그다음에 채권 금리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채권이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채권 투자자들이 위험 보상을 요구하는 액수가 커지겠죠. 금리가 오르겠죠. 이런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취임한 이후에 미국의 주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오로지 내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미국의 국채금리다. 국채금리가 늘어나게 되면 연방지출의 여러분들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현재 20% 정도 되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미국 주가가 아니다 이야기죠. 미국채 수익률 금리다 이야기죠. 재정 적자 규모가 계속해서 커지게 되면은 국채를 발행량을 늘려야 되고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 미국채 수익률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미국 연방정부에서 이자로 지불해야 될 돈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생생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분들 고민인 겁니다. 재정적자 규모가 해결이 될 기미가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현재 미국의 재정적자는 연간 2조 달러 매년 2조 정도 여러분들 수입보다 지출을 더 많이 하는 겁니다. 2조 달러 정도 엄청난 액수죠. 2조 달러 정도면 어느 정도 큰 규모인가 하니까 구글이란 회사의 시장 가치 전체 이런 구글이란 회사 하나만큼 여러분들 돈을 더 쓰는 겁니다. 미국이. 그런데 이게 재정적자 규모가 더 늘어나 가지고 2035년도에는 국내 총생산의 9%까지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들 재정적자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하늘에 돈이 떨어지지 않은 거 아니니까 미국의 이런 재무부가 국채를 더 여러분들 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시장의 국채를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가 증가할 것 같다. 전망이. 그럼 국채 발행이 증가할 것이고 국채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국채 가격하고 금리하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이제 고민인 겁니다. 국채 금리가 무디스가 이런 신용 등급 하향 이동한 것은 재정 적자가 해결이 안 되고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규제 완화 감세 정책을 써가지고 감세 정책을 하게 되면 세금 수입이 줄어드니까 더 재정 적자 규모가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짜 없이 그냥 신용평가에서 등급을 낮춰버린 겁니다.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연평균 2조 2천억 달러가 늘어나는데 시간이 가면서 매년 재정적자 규모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은 이자가 연방 예산에서 20%를 차지하는데 2035년이 가면 30%까지 이자를 미국의 이런 예산 가운데 30%를 이자로 써야 되는 거예요. 2025년도에는 9,520억 달러였던 이자 지출이 약 1조 달러입니다. 1조 달러. 2035년에는 이자 부담이 1조 8천억 달러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 연 규모가 2조, 무역 수지 적자가 1조, 그다음에 이자가 여러분들 거의 1조가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관세 정책을 통해 여러분 돈을 좀 더 걷어야겠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고민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노구를 이끌고 여러분 고군분투하는 겁니다. 전부 돈을 여러분들 빨대를 대고 여러분 돈을 끌어다 쓰는 거니까 하버드 한 개만 여러분 지원하는 돈이 1년에 여러분들 30억 불 정도 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미국의 주류 언론도 정확하게 보려고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천성이 뭐죠? 거짓말을 여러분들 좋아하지 않고 사실을 직시하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젊은 날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날부터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보려고 하는 성품이 강하기 때문에 미국 문제를 볼 때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년에 재정 적자가 2조 달러, 지금까지 누적된 총
적자 규모가 36조 달러. 무역 수지가 여러분들 수입이 수출을 능가하는 것이 1조 달러. 연방 여러분들 미 국채에 지불되는 예산 규모가 9천억 불, 거의 1조 달러.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전부가 뭐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도지 정부 효율부의 일론 머스크를 욕을 하는 겁니다. 이 보시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미국의 연방 재정 적자가 2015년도에 4,400억 불이었습니다. 지금이 얼마입니까? 1조 9천억 달러입니다. 1조 9천억 달러. 여러분들 돈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이 안 올 건데 1조 9천억 달러면 여러분 얼마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1년에 미국 여러분들 적자가 집에 여러분들 가게 살림이나 나라 살림이나 똑같습니다. 살림이. 수입 내 지출해야 되는데 미국이 여러분들 지금 수입보다 지출이 여러분들 2조 달러를 더 쓰는데 2조 달러가 여러분들 얼마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구글 혹은 아마존만큼 여러분들 아마존 전체 시장 가치만큼 여러분 돈을 더 쓰는 겁니다. 그거를 국채를 여러분들 발행해 가 여러분들 조달하는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 1조 9천억 달러인데 앞으로 여러분들 2조를 넘어가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1조 9천억 달러인데 2035년도에 2조 7천억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2조 7천억까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한 미군 주둔비, 주일 미군 주둔비, 주독 미군 주둔비를 현실화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빚지면서 못하겠다 이야기죠. 아마 한국의 여러분들 유튜브 가운데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많이 없을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한국과 함께 여러분들 주한미군 주둔비는 너희들이 다 부담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고금리니까 기준금리가 높은데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빨리 못 낮추는 겁니다. 그럼 기준금리가 모든 금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 국채금리도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연동될 테니까. 미 기준금리가 고금리고 그러면 당연히 국채금리도 고금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냉정하게 이런 세상을 보면은 그 이런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준금리가 높으면은 더 많은 보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서 중앙일보 기사에서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 국채 비중을 줄이네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중국 투자자가 보유한 미국 국채 규모는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7,654억 달러로 한 달 사이에 189억 달러가 줄었다. 표신하게 여러분들 국채를 팔지 않는데 중국이 국채를 계속 팔아서 여러분들 줄여나가는 겁니다. 189억 달러를 한 달 사이에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오고 가던 중국이 뭐 마땅히 다른 대체 투자처가 없다 뭐 이런 부분도 일면 설득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금씩 줄여나가는 겁니다. 중국 보유 미국채 점진적으로 비중을 낮추는 추세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미국 채권 시장이 당분간 호란을 겪을 것이고 미국 재정 적자 증가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면서 점차 미국 정부가 빚의 무게에 짓눌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 투자자가
위험 보상 요구가 커지면 장기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는 오를 수 있으니까, 그럼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미국 국채 투자에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치? 현재와 같은 고금리, 재정적자 확대, 금리 인하 추세 하에서는 그런 장기 미국채 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국채 장기물 투자는 주의해야 된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 이런 상품들이 오래됐네요. 2018년도에 코덱스, 삼성자산운용이겠죠. 코덱스 미국채 울트라 30년 선물 H 이런 상품들이 나와 있네요. 규모는 크지 않은데 한 1,500억 정도 운용을 하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많으니까 시야를 좀 더 넓히는 의미에서 이게 19개월 동안 전쟁을 했는데 여러분 가자 지구가 부산의 절반 정도 되거든요. 부산의 남구하고 해운대구를 합친 지역이 가자 지구처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8만 톤 정도의 이런 폭탄을 때리 부었는데 가자 주민 1인당 36kg 정도의 이런 폭탄을 때리 부은 겁니다. 그럼 더 공격할 게 있냐. 더 공격할 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이번에 완전히 하마스를 그냥 뿌리를 뽑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전면적인 지상 공격을 하는 모양이네요. 이스라엘 가자에서 지상 공격 재점령 행동 도입, 가자 지구 대규모의 지상작전을 여러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옛날로 하는 게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페니키아죠. 페니키아. 여기 보시게 되면 북부가 있고 가자시티, 자발리아, 베이트 하눈, 베이트 라히아, 그다음 이게 여러분들 여기에 중요한 국도가 있고 남부 많이 들었죠. 칸 유니스, 라파 이런 데인데 부산의 여러분 2분의 1 부산 남구하고 해운대구를 합친 그런 지역입니다. 아 블레셋이네. 블레셋. 페니키아는 레바논이죠. 블레셋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요일 날 팔레스타인 눈물이라는 그런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난 가자의 지역을 뭐 이 반하마스 여러분들 그런 시위인데 이 뭐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다 폭탄을 맞아 가지고 뭐 수천 톤 정도 이렇게 잔해가 남아 있는 겁니다. 이걸 없애는 것도 여러분들 몇십 년 걸려야 될 상황이래요. 더 부실 게 없을 것 같은데 이래도 하마스가 저항을 하는 모양이에요. 뭐 성한 게 없는 겁니다. 부산시 한 50%, 부산 남구 해운대 크기에 19개월 동안 이런 폭탄을 퍼부었는데 이런 폭탄이 여러분들 1인당 36kg 8만 톤 정도 이런 폭탄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게 없을 거라고요. 그죠? 전체 구조물 가운데 31에서 34% 정도가 여러분들 남아있는데 나머지는 다 파괴가 되고 31에서 34% 가자지구 전체 구조물 가운데 66에서 69% 정도가 완전히 그냥 와해가 돼버린 겁니다. 부산시 남구하고 해운대구 정도 이런 규모의 도시에다가 8만 톤 정도를 쏟아 부으면은
8만 톤 2024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8만 톤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 미국이 6년간 이라크에 투하한 폭탄량의 8배 이상 정도를 여러분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뭐 그냥 이게 어떻게 이런 데서 살겠습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난 겁니다. 가자 지구의 총 면적이 365 제곱킬로미터, 부산이 770 제곱킬로미터니까 가자에는 200만 정도가 살고 부산에는 330만 명 정도 사니까 인구 밀도로 따지게 되면 부산하고 비교할 수 없죠. 제곱킬로미터당 부산 같은 경우는 4,300명 정도가 사는데 가자는 5,500명이 사니까. 제가 이런 궁금한 거는 어제 이런 것을 다뤘기 때문에 이렇게 폭탄을 이렇게 터뜨리게 되면은 이렇게 부서진 상태인데 이거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이제 잔해가 한 3,900만 톤에서 5천만 톤 정도의 이런 콘크리트 구조물이 지금 쌓여 있는 겁니다. 가자 지구에. 이제 그걸 제거하는데 21년 정도 소요가 된다며. 비용이 7억 불에 12억 불. 그 돈 누가 될 겁니까? 대책이 없는 겁니다. 잔해 제거를 하는데 정상적인 속도로 이러면 진행이 되더라도 한 21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하마스 터널을 파괴하기 위해 가지고 왜 그 뭐라고 합니까? 벙커 버스트입니까? 그냥 밑으로 땅을 여러분들 수십 미터 내려가는 벙커 버스트를 여러분들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집안 이런 것도 굉장히 불안전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래가 어떻게 살겠냐고요. 내가 하도 딱해 가지고 어제 이걸 보여드렸는데 얘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3,500만 톤 가운데서 5천만 톤 정도. 비용은 여러분들 7억 불에 12억 불 정도. 잔해 완전 제거에 21년. 정치 세력을 여러분 잘못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국민들이 죽어나는 겁니다. 하마스라는 정치 세력이 처음에 권력을 잡을 때 44대 41로 이겼거든요. 정치 권력을 여러분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진짜 여러분들 완전히 그냥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7억 불에 12억 불을 비용을 누가 대겠습니까? 3,900만 톤에서 5천만 톤 정도의 철근 콘크리트 문제를 여러분들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보는 거 아니까 이번에 완전 제거해야겠다 이야기죠. 숨통을 끊어놔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자 재점령 작전을 개시하는 겁니다. 기도원의 전차란 이름으로 대규모 군사작전을 여러분들 시도하는 겁니다. 완전히 제거를 하겠다는 겁니다.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리고 아직도 57에서 59명의 이스라엘 인질들이 잡혀 있는데 그리고 주민들을 완전히 재배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예비군을 전부 다 동원을 해가지고 2020년 10월 이후 최대 규모 여러분들 병력을 동원해 가지고 200만 가운데 190만 명을 전부 남부로 이동시킨 겁니다. 남부로. 전부로 이름 남부로 하마스가 이름 활동하는 데가 적은데 남부로 전부 다 여러분들 다시 주민들 190만 명 약 190만 명을 남부의 하마스 없는 구역으로 강제 이동시키고 여기 이제 그래서 라파 칸 유니스 이 지역에는 이스라엘이 직접 개입해가 여러분들 긴급 구호 물자를 해주고 왜냐하면은 주민하고 하마스를 분리하지 않으면은 구호 물자들이 전부 다 군사용 여러분들 물자로 이렇게 전용이 되니까 이번에 완전히 여러분들 그냥 그걸 뽑아야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또 여러분 살상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네요. 살상자가. 남부 지역으로 전부 다 여러분 이동시키는 겁니다. 인구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전부 다.
그다음에 이제 지상작전을 단행하는 겁니다. 5월 16일부터 지상작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마스 전투원을 제거하고 지하 터널과 군사 인프라를 여러분들 완전히 파괴하고 연구 안보구역을 설정했기 때문에 수개월에 수년간 여러분들 전쟁이 지속될 것 같네요. 유대인들 대단합니다. 완전히 박살낼 것 같아. 국제사회가 여러분들 아우성치도 끄떡 안 하는 겁니다. 벌써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5월 16일부터 17일 양일간 공습에서 370명 가까이 이름 죽었습니다. 675명이 부상하고 이제 참 완전히 여러분들 그냥 재점령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번 여러분들 그 포격에서 하마스의 가자지구 수장인 신와르의 동생이죠. 무하마드 신와르가 사망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안목을 좀 넓히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런 화제를 좀 바꿔가지고 스티브 위트코프 이번에 젊은 알렉산더 네단이죠. 이제 석방시킨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라는 사람이 앞으로도 큰 역할을 하겠네요. 트럼프 40년 직입니다. 남자들이 40년 정도 이런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게 참 어려운데 40년 정도 지속될 수 있으면 굉장히 절친한 사이인 거죠. 어마어마하게 절친한 사이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을 잘하는 사람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충성심이 있고 직위를 이런 중동 특사에 파견하는 겁니다. 에단 알렉산더 이스라엘 국적자이자 미국 국적자인 이걸 석방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사람이 40년 직인 겁니다. 마지막 미국인 인질 석방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얼마나 참 감동적입니까? 21살의 한 젊은 이를 구하기 위해서 중동 특사를 파견해 가지고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하마스 이런 협상을 해 가지고 석방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이중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 사건을 높게 평가를 합니다. 이 사건을. 또 여러분들 푸틴을 만나가 여러분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하는데도 친구를 파견하는 겁니다. 친구를. 이분입니다. 이분.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출발해 가지고 개발업자로서 성공한 위트코프. 사람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스티브 위트코프. 이 사람이 누군가? 이분입니다. 1957년생이고 40년 전에 여러분들 26살 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고 부동산 사업에서 크게 개발해가 성공을 하신 분이죠. 얼굴 보니까 산전수전 공중정이 다 붙어 있는 사람인 거죠. 예. 동유럽계 유대인이네요. 동유럽계.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을까? 이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 예.
방송을 하면서도 항상 그런 면에 굉장히 관심을 보시면은 미국의 억만장자고 뉴욕,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등 주요 도시에 70개 이상의 부동산 프로젝트를 성공했고 부동산 변호사로 출발했고 부실 자산을 매입해서 가치를 높이는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했고 도널드 트럼프하고는 1983년에 만났고 2024년 9월에 트럼프가 플로리다 골프장에서 암살 시도를 당했을 때 함께 골프를 치고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남자의 우정이 40년 이상 지속됐다는 것은 대단히 돈독한 사람입니다. 남자들이 40년 이상 지속되기가 어렵거든요. 뭐 대학 동기나 이런 사람들도 세월 가면은 각자 이익이나 그런 생각들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40년 정도 직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뭐 손에 꼽을 겁니다. 한 몇 사람 있을까 말까 하는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뢰를 하는 겁니다. 그 왜 신뢰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정치적 야심으로 해서 대통령을 속이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는 겁니다.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인 거죠. 성공 후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본 겁니다. 굉장히 좋은 자산인 거죠. 특사가 이런 정과하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 정보를 변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복이 있는 거죠. 외교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외교란 게 뭐 딴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협상이지 않습니까? 중동 특사 러시아 특사가 다 협상이죠. 모르죠. 이 사람이 또 북한 핵 이런 특사로 갈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소개한 겁니다. 2024년 11월에 트럼프 당선인이 위코프를 2025년 1월 20일부터 미국 중동 특사로 임명을 했으니까 협상 능력이 뛰어난 거죠. 부동산업을 하면서 이런 협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는 거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외교는 협상이고 나는 평생 그 일을 해왔다. 이런 멋진 이야기죠. 외교는 협상이고 나는 평생 그 일을 해왔다. 스티브 위코프. 오늘 이분을 다루게 된 것은 중동 특사를 누가 했을까, 푸틴에게 어떤 특사를 보냈을까 그렇게 관심을 가졌는데 마침 오늘 한 신문의 국제부의 기자가 글을 잘 정리했네요. 장남이 아마 약물 중독으로 아들이 3명인데 일찍 죽은 모양입니다. 위코프. 트럼프와 골프를 치면서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뉴욕의 성공한 부동산 사업가는 왜 아마추어 외교관이 되겠다고 나섰을까? 그죠? 얼마나 신뢰하겠습니까? 40년 사귀었으니까. 남자들이 40년 만났으니까 두 사람이. 트럼프가 37살 때 위코프가 26살 때 만났으니까 그리고 40년의 세월을 여러분들 함께 지낸 겁니다. 우리도 배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웠을 때 있었는데 끝까지 의리를 지킨 겁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우정입니까? 37세와 27세로 만난 겁니다. 40년을 함께 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딱 두 가지를 꼽는 겁니다. 일단 인간적으로 매력이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살 위니까 좋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영어 표현으로 리스펙트를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적 매력이고 그다음에 트럼프는 스티브 위코프를 오랫동안 봐온 40년 동안 볼 때 재능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똑똑한 겁니다. 사업 수완이 뛰어난 겁니다. 스트리트 스마트 하는 겁니다. 공부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 사업 수완이 뛰어난 겁니다. 딱 두 가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중동 특사를 맡겨도 잘할 거라고 본 겁니다.
11살 차이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을 26살 때 좋아했겠습니까? 우리로 하면 여러분들 형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많이 배웠을 거고. 이렇게 참 우정이 있는, 이게 우정이죠. 남자들의 우정인 겁니다. 일론 머스크하고 도널드 트럼프도 우정인 겁니다. 우정. 서로가 리스펙트를 하는 겁니다. 야, 저 친구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한 거고, 아니 저분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죽이 맞는 거죠. 1957년도에 뉴욕 블롱크스에 태어난 동유럽계 유대인이네요. 동유럽계 유대인을 또 부르는 다른 말이 있지 않습니까? 탁월한 협상가하고 친화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여러분 이 사람을 얼마나 여러분 좋아하는 거 아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도 대선에서 억울하게 패배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는데 끝까지 의리를 지킨 겁니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가족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남자들의 우정이란 게 어떤 건지. 배신과 배반이 일상이 된 이 나라 사람들이 주는 메시지가 강합니다. 디 애틀랜틱지에 따르면은 위코프는 지난해 봄에 중동 특사가 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원로 상원의원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위코프, 린지 그레이엄이 이름들 골프를 치고 있었는데 그레이엄 위원이 위코프에게 상원의원에 도전할 의향이 없냐 이렇게 묻자 위코프가 전혀 관심이 없고 중동 문제에 보탬이 되고 싶다. 본인이 이름들 유대인이니까 뭔가 뜻이 있었던 겁니다. 이에 당시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브 당신이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하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하도록 해줄 테니까. 얼마나 신뢰하면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중동 특사를 자처한 이유는 약물 중독으로 요절한 장남을 기리기 위해서다. 위코프는 디 애틀랜틱지에 나의 잃어버린 아들 앤드류가 나를 이 길로 인도했다. 이 일은 정말 가치가 있고 절대 질리지 않는다. 망자를 잃은 슬픔을 선행으로 승화하는 유대인의 미쩌바 전통이 발현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한번 다룰 필요가 있겠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내내 이 위코프란 사람을 굉장히 많이 쓰겠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스티브 당신이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해봐. 남자들의 이름 진짜 아름답고 훌륭한 여러분들 우정을 보는 겁니다. 이런 우정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남자니까 남자로 살면서 우리 친구 관계도 여러분들 이해관계에서 엇갈리고 서로 정치적 시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대단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 성공한 인생을 산 겁니다. 이렇게 훌륭한 친구를 두고 있는 것이. 참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분이 아마 내 생각에는 동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 같네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인질 광장에서 인질 가족과 포옹하고 있는 위코프. 아들을 잃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이해하는 능력 이런 부분이 굉장히 뛰어난. 특히 유대인들은 여러분이 보시죠. 미국 계시는 분들은 자주 접하실 것 같은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유대인들은 서양인들은 유대인을 금세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이 유대 계통의 사람들은 특징이 이 코가 이렇게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그죠? 코가.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금세 여러분들 알아보죠. 저분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여러분 아주 특별한 경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위코프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자기 아들이 여러분들 갖고 다니던 이 위코프에게는 여러분들
분신과 같은 그런 아들의 목걸이를 알렉산더 에단한테 주는 겁니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네요. 에단 알렉산더를 만난 겁니다. 이건 그냥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한 사람이네요. 아들의 목걸이를 준 겁니다. 자기 아들의 목걸이를 14년간 늘 목에 걸고 다니던 다윗의 별 목걸이를 알렉산더에게 선물했다. 이 다윗 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목걸이는 먼저 떠나보낸 장남 앤드류의 유품이고 앤드류는 2011년 22세의 나이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졌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위코프는 알렉산더에게 앤드류의 목걸이를 주면서 하고 다녀준다면 내 아들에게 큰 영광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어마어마하네요. 협상 상대의 의중을 읽어내는데 위코프만한 인물이 없다. 이 특징이 나오네요. 이게 뭐 대단한 사건인 겁니다. 보통 사람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요원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가 그 어떤 왜곡 없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신뢰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 거죠. 천군 만마 같은 여러분들 사람을 갖고 있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복이 많은 거예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런 상황을 왜곡하거나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라고 아는 거지 않습니까? 아주 사업에서 얻은 교훈은 어디에나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는 결국 양측 모두 어느 정도 공정하다고 느끼는 지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그 일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40년의 남자들의 우정도 살펴봤지만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중용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오늘 한번 우리가 탐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여기 이제 중국 히토류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많이 본 뉴스의 5번째 주기율표 제국의 역습 중국 광물 독점 전략 신의 한 수가 됐다. 이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한 과학연구원의 젊은 분이 쓰셨네요. 너무 기사가 편향적이라 가지고 뭐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 그럼 중국이 미국의 목줄을 쥐고 있는데 그냥 조르면 미국이 항복할 건데 이런 기사를 쓴 겁니다. 여기에 이현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게 좀 젊은 분 같습니다. 학예하고 얼마 안 되는 분.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동에는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들 상대방의 목줄을 질 수 있는 그런 광물 자원을 갖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무역 협상을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과학정책연구원의 박사는 중국이 미국 목줄을 쥐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글쎄 그게 그렇지 않은데 이게 여러분들 이게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중국이 미국의 목줄을 쥐고 있다.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중국이 독점 공급하는 자원이란 미국이 특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
중국이 원소 세계의 약 30%의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고 있는 셈이고 중국이 주기율표의 제국이다. 중국이 이렇게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절대적으로 히토리를 무기화하기에는 미국이 꼼짝할 수 없다. 트럼프는 중국과 벌리는 관세 포커 게임에 훨씬 약한 패를 들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를 인용한 겁니다. 트럼프가 이를 받아들일 때까지 시간을 끌수록 미국은 더 큰 손해를 볼 것이다. 젊은 박사님이 그렇게 여러분들 글을 쓴 겁니다. 중기술의 미래는 중국의 전략자원에 저당 잡혀 있는 셈입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조선일보가 이렇게 여러분들 친중적인 색채가 강한 그런 글을 자주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독자들 여러분들 전문가 주장을 요즘 독자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야, 조선일보 너희들은 좀 사실 좀 확인해서 글을 좀 쓰라. 왜 그렇게 글을 그따위로 쓰냐. 기사는 중국에만 히토리가 매장된 것처럼 독자들을 호도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기사를 쓰는 걸까. 중국에서 히토리가 많이 생산되는 이유는 채굴보다 더러운 정제 농축 과정에 발생한 인민에 대한 이렇게 이런 비판하는 겁니다. 젊은 여러분 연구원 분이 너무 심하게 쓴 것 같아요. 이 자는 뭐야 중국 간첩이야 뭐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실을 좀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 언론의 희망사항 히토리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널려 있습니다. 중국이 그걸 가지고 뭘 할 건데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게 뭐 좀 사실 확인을 해가지고 이 젊은 박사님도 이렇게 여러분들 조선일보 조선경제 전체 기사는 5위고 조선경제는 일면 톱 기사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인가 했더만은 이현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그러니까 아마 학위 마치고 여러분들 그렇게 얼마 안 되신 분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게 5월 10일자 기사입니다. 중국의 히토류는 당신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아주 희소한 자원이 아니다 이야기죠. 중국이 그걸 가지고 다른 나라를 협박하면은 세계 다른 곳에서 계속해서 광물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할 것이다. 히토는 희소하지 않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사를 쓸 때 조금만 검색해 보면 그대로 나올 건데 지질학적 희소성보다는 그냥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우위에 있는 거죠. 중국의 지배력은 인건비가 낮고 환경규제가 미흡하고 정제기술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무기로 만들면은 다른 출구들을 다른 나라들이 많이 찾아내고 캐나다 아프리카 인도 등에서 히토리 생산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중국의 히토리 무기화가 단기적 압박수단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여러분들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죠. 그런데 뭐 중국이 절대적으로 뭡니까 히토리를 무기화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면 안 되는 거죠. 월스트리트저널의 주장은 단기적으로는 가격에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무기화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그런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죠. 이 젊은 여러분들 학자분도 좀 무책임하다는 것이 AI한테 물어보게 되면 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히토리 무기화가 불가능하는 이유. 일단 다른 나라에도 많이 매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중국 외 지역에 상당한 매장량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중국에만 여러분들 집중되어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조금만 검색해서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보면 다 나올 건데 그리고 지금까지 히토리를 무기화가 실패한 역사적 사례도 여러분들 많지 않습니까. 히토리는 이름과 달리 지구상에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미국, 호주, 캐나다, 아프리카 등의 채굴 가능한 매장량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지적으로 게으른 겁니다. 자기가 주장을 펼칠 때는 이게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게. 중국의 수출 제한은 히토류 가격을 일시적으로 올리지만 장기적으로 공급이 안정화되면 가격 상승이 미미하고 다른 나라들이 여러분들 중국의 입장에 대응해 가지고 개발을 하기 때문에 중국이 오히려 불리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치? 이런 거를 그냥 그대로 중국의 히토류 무기화는 단기적으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다른 국가들의 대체 공급망 개방을 촉진하고 중국의 시장 점유율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그냥 막 주장을 하면 안 되죠. 강한 주장을 펼치려면은 그러면은 본인이 조금 더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죠. 조선일보도 문제가 많고 수준들이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이고 중국이 이겼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 투자 이야기 또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한 경제신문을 딱 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보니까 고령화 시대는 채권 투자 비중을 낮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투자업계 고수가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고령화 시대 채권 투자 비중을 낮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이 계시니까 지나치게 방어적인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이 수명이 길어지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투자자들이 ETF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가 그런 방송을 토요일 날 내보냈는데 여기서 월렌 버핏이 조언하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남은 자산의 90%는 S&P 500 ETF 상장지수 펀드에 집어넣고 10%는 미국 단기 국채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90대 10으로 배분하라 이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짧은 인터뷰지만 이 대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슈워츠 위즈덤 트리 CIO인데 운용 자산 규모 한 120조 되는 그런 투자 자문사 모양입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늦어지게 되면은 고금리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의 수익률 금리도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미국의 국채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오래 살기 때문에 과거와 달리 주식을 75% 채권을 25% 정도 유지하는 게 좋겠다. 전통적으로 60대 40이었거든요. 이런 조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죠. 미국의 30년 국채 상장지수 펀드가 한국 투자자 사이에서 인기 있는 상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처럼 긴 듀레이션 투자 장기 국채 투자에는 신중할 것을 줄곧 경고해 왔습니다. 제르미 슈워츠 위즈덤 트리 최고 투자 책임자입니다. 어떻든 이렇게 여러분들 전문가 이야기를 한번 선택 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지만 한번 관심을 가질 만하죠. 채권 수익률이 높아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장기채보다도 단기채 투자가 유리합니다. 단기채 투자가 여기에
워렌 버핏이 당기체에다 한 10% 넣어라 이야기죠. 그죠? 여러분 오늘 여기 특별하게 주의해야 될 부분은 75대 25로 배분을 하라는 겁니다.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조언인데 여기 보시면은 그런 포트폴리오에서 개인이 갖고 있는 자산에서 채권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고령화로 인해서 기대 수명이 늘어난 상황에서 평균 이하의 수익률에 만족해야 되는 채권 비중을 높게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하긴 하지만 채권은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전통적인 자산 배분은 전문가들이 노령에도 주식 60 채권 40으로 조언하지만 저는 주식 75 채권 25로 제한합니다. 장기적으로 주식을 최우선적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약간의 돈이 있으면 원자재나 가상자산 등의 자산군을 다변화 분산할 것을 추천합니다. 75대 25인 겁니다.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꼭 여러분 따라야 된다는 게 아니고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 전문가니까 저는 동의를 하죠. 저는. 그리고 기술주 미국의 여러분들 우량 기술주는 여전히 인공지능 기업의 잠재력이 높습니다. AI 산업은 매우 장기적으로 이어질 테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전기의 발전에 필적할 만한 그런 변화라는 거지 않습니까? AI 기술주의 가치가 너무 높다는 의견과 관련해서 가격이 결코 싸지는 않지만 실적 등이 잘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특히 알파벳 구글은 매그니피센트 7 사이에서 저렴해 보이는 몇 안 되는 종목입니다. 수익 대비 주가가 낮은 종목이죠. 특히 최근에 이제 검색과 관련된 논란 때문에 알파벳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상태죠. 이렇게 여러분들 딱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짧은 인터뷰지만 이 양반이 갖고 있는 통찰력을 잘 담아낸 글이죠. 여러분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채권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만일에 좌파 색채가 강한 정권이 오래 간다면 오늘 방송을 보는 분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야기죠. 나라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자산을 방어해 가지고 노후에 고생을 안 해야 되냐. 딱 두 가지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거하고 원화가치 변동성을 방어하는 거죠. 원화가치 변동성이라는 원화가치 이름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돈가치가 없어지는 걸 뜻하는 겁니다. 한국의 돈가치가. 그죠? 인플레 방어. 그럼 뭐 주식을 안 하면은 그다음 돈을 어디에 넣어놓을 겁니까? 금에 넣어놓을 겁니까? 부동산에 잠가 놓을 겁니까? 정기적금 할 겁니까? 전부 다 인플레이션 방어가 안 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방어가.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한국 주식만 보면 여러분들 너무나 이런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지 않습니까? 또 무슨 이런 엉뚱한 생각. 공병호 무슨 자아자찬합니까? 에휴, 평창도 마님 공병호가 뭘 자아자찬합니까? 방송 열심히 하는데 좀 격려해야지. 자, 하여튼 밥 먹고 다 어떻게 그렇게 사는지. 여기 보시면은 인플레이션 방어하고 원화가치 변동성 방어 자아자찬한 것처럼 보이면 방송 안 들으면 되잖아요. 자아자찬하는 것처럼 보이면은
방송을 하는 사람 두고 뭐 자아자찬 안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정신줄들 다 놨지. 정직하게 이렇게 방송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실하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저 시간을 투입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까. 이렇게 열심히 준비가 열심히 하면입니까. 고맙습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해야지. 자, 여러분들 이게 좌파 정권이 오래 가면은 이게 두 가지입니다. 이게 이거죠. 실물자산 기반 기업에 대한 주식을 갖고 있는 거죠.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고 관리 비용이 발생하고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좌파 정책을 펴는 사람들에게 가장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간접 투자하는 니처 상품들, 현금은 인플레이션으로 구매력이 하락하므로 현금 비중을 최소화하고 단기 채권으로 전환한다. 여러분 수명이 길어지고 인플레이션이 심한데 나는 전혀 주식 같은 데 관심이 없고 주식 같은 거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뭘 투자할 겁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겁니까? 현금 갖고 있을 겁니까? 적금할 겁니까? 단기 채권 갖고 있을 겁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자기 자산 가치가. 수익률이 낮아서 인플레이션을 상회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가만 앉아 이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가 계속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준비해야 될 거 아니면 나라가 뭐 우리를 먹여 살릴 겁니까?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ETF 투자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한국인들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왜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나라가 나를 어떻게 여러분들 보호해 줄 거냐. 나라가 갈치 안 하면 다행인 거죠. 이렇게 이러면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물자산 기반 기업에 투자를 하고 돈을 부동산에 넣지 말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동안. 부동산에 꼭 넣어갔더니 여러분들 우량 투자 신탁에 집어넣고 현금 최소한 갖고 있고 해외자산 통화 다변화 인플레이션이나 좌파 정책으로 원화 가치가 악화될 경우 달러 기반 자산을 가져야 된다. 늘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글로벌 상장 지수 펀드나 해외 주식 채권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된다. 좌파 정책은 세금 증가나 규제 강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점을 특별히 유의를 해야 되고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과 안전자산은 60대 40, 50대 50 비율로 혼합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 그런데 앞에서 이런 전문가는 75대 25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웃기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거를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 전문가들이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별로 이런 문제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돈 풀어서 경제 살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응? 돈 풀어서 경제 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돈 풀어서 경제 살리겠다는데 그럼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AI 코딩 에이전트 오픈 AI사가 코덱스라는 프로그래밍을 이런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연어로 AI한테 묻는 것처럼 자연어로 질문을 던지게 되면 프로그램을 짜주는 겁니다. 참 대단한 세상인 겁니다.
오픈 AI사가 코딩 AI 에이전트 코덱스를 출시한 겁니다. 자연으로 여러분들 하는 겁니다. 이거 짜달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예? 다음에 이런 코딩 무엇을 해드릴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거 짜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코딩이라고 누르고. 예? 코딩이라고 여러분 누르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예? 일정 관리 뭐를 하는 걸 따달라. 예. 어마어마한 시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코딩 비서가 들어온 겁니다. 코덱스란 비서가. 코덱스를 어떻게 만드는 거 아니까 오픈 AI사의 최신 추론 모델인 O3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코딩하는 것을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코덱스 1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큰 변화네요. 여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작업을 동시에 병렬 처리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챗GPT의 사이드바에 주관되는 코덱스 메뉴를 열면은 프롬프트 창 아래 코드와 질문하기 버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코드와 질문하기. 프로그램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인기가 있는 전산학과 컴퓨터공학과 출신들이 직장을 지금 못 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변하고 있으며 2025년 말이 되면 근본적으로 다른 형태가 될 것입니다. 2025년 말이라면 뭐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코덱스 에이전트 코딩 에이전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미래로 한 발 더 나아간 형태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아마 곧 이어서 구글도 동일한 제품을 내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세상 진짜 여러분 대단한 겁니다. 예. 디지털 동료가 생긴 겁니다. 디지털 동료 디지털 비서가. 비서를 한 명 고용하는 겁니다. 비서를. 여러분들 참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엄청나게 귀한 시간입니다. 예, 선거 같은 거 여러분 안다라고 한 5년 전부터 내가 했으면은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다시는 선거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로 끝난 겁니다. 그거는 뭐 제 손을 떠났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알아서 결정하고 할 만큼 했으니까 얼마나 생산적인 일입니까?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겁니다.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냥 자연으로 그냥 명령하면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주는 겁니다. 이번 버전은 지시한 코딩 작업을 병렬로 처리하는 수준이지만 앞으로는 AI 동료로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프로그래머를 여러분들 몇 명을 고용하가 쓰는 겁니다. 한 사람이. 사람하고 이런 달리 24시간 7일 동안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전문가 디지털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가지는 겁니다. 코덱스는 코드 작성, 버그 수준, 리팩토리, 테스트 작성, 코드 관련 질문 응답 등 다양한 개발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코딩 에이전트입니다. 질문 던지고 1시간에 30분 내면 답이 나온 다음 1분에 30분 그리고 지금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사용자가 실시간 모니터를 할 수 있고 SW 벤치라는 평가를 보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O1 하이, O4 미니 하이, O3 하이, 예,
최신 모델인 O3 하이보다도 좀 더 성능이 나아진 거네요. 코덱스가. 기본은 O3 모델을 가지고 코딩에 특화된 것을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과로 보면 가장 나은 거죠. 이 보시면은 이렇게 이러면 세상이 가는 겁니다. AI 동료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디지털 AI 코딩 에이전트가 생기는 거죠. 그냥 프로그래머 1명, 2명, 3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이 없어지는 거, 직장을 무시무시한 변화가 오는 겁니다. 어제 나간 방송, 어제 그제 나간 마이크로소프트라면 이익이 이러면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사람을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인력을. MS가 해고한 인력의 40%가 여러분들 코딩 전문 인력이 좀 기계가 다 대체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 번 다뤘지 않습니까? 월스트리트저널에 지난 10월 19일 날 기사입니다. 테크잡이 마르고 있다. 이 가장이 얼마나 이런 마음이 아픈지 이 사진 기자가 너무나 상황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평생 동안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띄워오신 분일까 합니까? 프로그램 하신 분인 거죠. 기계가 대체해버린 겁니다. 이거는 엊그제입니다. 5월 20일 날 코넬 대학에 여러분들 가장 공부를 많이 시킵니다. 컴퓨터 공학과가 미국 학부에서도 안 죽을 만큼 여러분 공부를 해야 되는 날밤을 쉬어야 되는 겁니다. 한국 공부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의 학부 공부가. 그렇게 여러분들 했는데 인기가 있으니까 여러분 학과 졸업생들이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직장을 못 구하는 겁니다. 깝깝한 거죠.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런데 뭐 다 폼 잡고 뭐죠. 주 4.5일째 하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굶어 죽죠. 아무도 울어줄 사람 없는 겁니다. 각자가 책임을 지는 거지. 이런 세상이 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렇게 이러면 졸업하면은 직장을 척척 잡을 줄 알았던 거죠. 어마어마하게 힘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오랫동안 활동한 사람들 이런 세상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지막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정치 현실을 보게 되면 참 답답하죠. 답답한데 그걸 아마 많이 안 다루니까 참 프로그램이 상큼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다루니까. 그리고 뭐 다룰 만한 가치도 없고 세상이 얼마나 넓고 여러분들 신나는데 발상을 전환하고 야무지게 살지 않으면 그냥 당하는 게 인생사지 않습니까? 과분하게 받는 대우는 얼마 가지 않죠. 오래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글의 CEO 인도계 미국인입니다. 구글의 CEO가 이야기합니다. 바로 며칠 전에 일론 머스크하고 이런 만나가지고 대담을 한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능력, 미래 기술을 실현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의 능력은 안페럴드가 이런 표현이 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뜻인 거죠. 여러분 아직도 번역 여러분들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일론 더 고트, 염소 앨론 이렇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염소 어떻게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염소입니까? 고우트게 속어인데 고우트는
greatness of all time. 역대 최고의 인물. 이 코트인 겁니다. 근데 번역 여러분들 엔진이 염소 고트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는 역대 최고다 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두 사람이 굉장히 생산적인 대화를 나눈 모양입니다. 한 모임에서 일론 머스크하고 여러분들 구글의 CEO가 굉장히 열띤 대화를 나눴는데 미래 기술을 실현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의 능력은 진짜 압권입니다. 그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이런 발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시 펠탄이라는 사람이 이런 신재생에너지에 상당한 조예를 갖고 있는 전문가 같은데 일론 머스크가 자주 이분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걸 봐가지고 오늘 이야기한 게 좀 특별합니다. 미국에 한 10억 개에서 20억 개 정도의 그런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지붕에다가 여러분 다 태양열 패널을 깔게 되면은 미국의 총 전력 생산량만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분산형 발전이라고 부르네요. 솔라 카브드 파킹. 미국의 그 많은 파킹 장소의 위에다 이름들 다 솔라 패널을 깔자. 그러면은 미국에 지금 생산하고 있는 전력만큼 생산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펼치는데 물론 여부는 살펴봐야겠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그러나 이런 발상이 얼마나 신선한 겁니까? 이렇게 발상에 미국에 월마트가 있는데 월마트 앞에 여러분들 이런 주차장 위에다 패널을 전부 다 이런 지붕에다 깔면은 어마어마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의 미국의 1년에 여러분들 미국에서 테라와트 4400테라와트를 만들어낸데 전기가 원자력 이런 걸 다 포함해 가지고 근데 그만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는 10억 개 내지 20억 개 정도의 그리고 이런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더해 가지고 집마다 지붕 위에다가 또 태양열 설치를 하게 되면은 지붕입니다. 그러면은 미국 생산량의 절반 정도 옥산 태양광을 추가하게 되면은 연간 2150테라와트 미국 발전량의 51%를 공급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또 옛날 정보고 지금 더 진보된 정을 사용하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신선한 아이디어를 좀 공급받는 겁니다. 듣기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멋집니까?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렇게 아주 기발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사람이 사는데 남의 것을 빼앗을 수도 있고 남을 이름 뒷담화 치거나 이름 남을 비난해가 이런 비를 볼 수 있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전기차를 이용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완전 자율 주행 자동차를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 가지고 후기를 올리지 않습니까? 후기를 올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 며칠 전에 이름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 뇌에다가 여러분들 뇌 피질에다가 칩을 심어 가지고 한 환자분이 루게릭 환자가 뇌 활동을 통해 여러분들 콘텐츠를 만든 것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냥 넘어갈 수가 있지만 손자 손녀를 낳아서 키우게 되면은 뭐 아이들이 자라 가지고 무슨 훌륭한 사람이 되고 공부를 잘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 가지고 그냥 신체가 온전하게 나서 여러분들 자라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해야 될 것이 많다. 오늘 여러분들 이 오셔 가지고 이런저런 의견을 남기시는 분들도 많지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이름 들을 수 있고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만 얼마나 축복입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감사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화나는 일도 많지만 여기 보시면은 태어날 때 손이 없이 태어난 분이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손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Being born with no hands.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가 삶을 바꾸었습니다. 테슬라에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분들 메시지를 보면은 캐키우스 맥시머스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테슬라 엔지니어들이 이런 보면은 얼마나 테슬라 엔지니어들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사람이 밥하고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보람이 있고 의미를 찾지 않습니까? 내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익을 봤다든지 도움이 됐다는 한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기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하루에 여러분들 6시간 7시간 8시간 준비를 해가지고 2시간 정도 방송을 하면은 그걸 보고 여러분들 도움을 받는 분들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을 받았다면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보람이 있어야 사는 거지 않습니까? 이 86 핸드님은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손을 갖고 태어나지 못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손을 갖지 않은 겁니다. 손을. 그러니까 나는 이런 분을 보면 또 어떤 생각하는가 하니까 야, 참 이런 분도 계시구나. 보통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거지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그게 축복이고 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 함께 생명을 준 거지 않습니까? 골든 바지님 고맙습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그냥 여러분들 그냥 FSD 여러분들 명령어는 이걸 가지고 하나 이걸 가지고 있죠. 이걸 여러분들 터치 스크린을 여러분들 이 터치 스크린을 터치해 가지고 여러분들 명령어를 입력하는 겁니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이유입니다. 테슬라 엔지니어들은 정말 보상을 받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 엔지니어들이 이거 보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이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포스팅을 하게 되면은 테슬라 사람들이 다 볼 거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자부심을 느끼겠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체가 온전한 그 자체가 진짜 축복의 기적인 겁니다. FSD는 이미 많은 사람의 삶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장한 일인 겁니까? 여기 여러분들 이분이 이게 또 자기 차가 아니고 렌트차입니다. 렌트차. Not mine. 내가 소유한 게 아니고 그냥 렌탈입니다. 테슬라 모델 X를 운전하는 것은 손 없이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제가 들어가 가지고 이런 차 문을 어떻게 열고 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여러분 터치를 하는 겁니다. 참 대단한 거죠. 다른 것보다도 참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 여러분들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럼 저도 자극을 받는 거죠. 하나 뉴스는 오늘 글록이 차트를 만드는 그런 옵션을 지금 여러분들 다시 탑재를 한 모양이네요. 글록이 지금 차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글록이 이렇게 여러분들 명령을 입력하게 되면 한번 나도 시간 이렇게 여러분 차트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차트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128분 방송했네요. 오늘 방송 여러분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 이 방송할 때 방송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세상 사람들이 무슨 일들을 다 만들었을까 그런 궁금함을 갖고 매일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잘 활용하셔 가지고 뭐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거나 아니면 심적으로 안정감을 찾거나 아니면 시계나 안목을 확장하거나 지식을 축적하는 데 계속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